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자,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 눈에 띄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전라북도 출산율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출산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예, 얼마나 되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학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이 0.72명이고요. 7.2. 우리 도는 0.78명입니다. 아,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편. 자,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고 하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남녀 인구 2명당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전북이 이처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전북연구원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제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제 가임 기간이 좀 감소됐다는 것들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예. 특히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임 연령 여성 인구 중에 주출산 연령이 있습니다. 25세에서 39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30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주요 이제 출산율이 많이 높은데요. 예. 이 여성 인구가 적다는 점 그리고 높은 미혼율 등으로 해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학계 출산율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제 전북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북만의 특징인가요? 그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띠고 있을 텐데.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적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더 두드러졌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한 저출생 대책 마련을 하셨어요. 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이제 일단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이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난임 환자 역시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9년에 보면 4,269명에서 2023년 4,601명으로 332명이 증가를 했고요. 2023년 기준에서 우리도 전체 출생아 수를 보면 6,622명입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528명인데요. 도내 출생아 100명 중에 8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모에게는 난임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도는 소득이나 연령의 차등 없이 남녀 모두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다각적 난임 치료를 위해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에서의 난임 치료의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난임 진단 검사비하고 생식세포 동결 보전비 지원을 통해서 가임력 보전부터 난임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난임에 대한 전체적인 원스톱 지원을 그렇습니다. 마련하고 네. 계시고, 자, 일단 여성들의 이제 출산 연령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난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한 7, 8% 정도가 난임 시술을 통해서 출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난임 남성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난임 환자 또한 증가 추세에 좀 있는데요. 난임 정책의 경우에는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남성 난임 환자에 대한 지원책은 좀 미비한 실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우리 도는 소외된 남성 난임 환자들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회당 최대 100만 원씩 해서 3회까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25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예. 자, 이런 지원들은 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사업마다 다르지만 회수 제한은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데 출산당 25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의 경우는 횟수 제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북형으로 2회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진단 검사비 및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경우에는 부당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추진 실적하고
난임 부부들의 수요 등을 분석해서 지원 횟수라든지 지원 금액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이고, 자, 도외 지역의 경우 이 관련 인프라가 없어서 산모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권역별로 조리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내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예. 전주에 9개소, 군산에 2개소만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12개 시군의 산모들은 타 지역으로 원전 출산이나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도내 산후조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우선은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해가지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부권에 있는 남원시의 경우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25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서부권 쪽에는 정읍시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26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우리 지역 산모들에게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2주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면 민간의 경우에는 11개소 평균 이용료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공공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180만 원 정도로 저렴한 이용료가 될 것 같고요. 예. 도민들에게는 이 중에서도 또 이용료가 30% 감면됩니다. 이게 30% 감면을 혜택을 받으면 한 126만 원 정도 그 이용료가 그 돼서 그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도민들한테 저기 출생을 앞두고 있는 부부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 거의 뭐 절반 이하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이용할 수 있다는 네. 것. 공공산후조리원. 출산급여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네, 그 현행 출산급여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1인 소상공인이나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시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계획하게 됐는데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면 본인은 90만 원, 배우자는 8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해서 출산으로 인한 휴업이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예. 이것도 이제 25년 하반기 목표를 시행을 목표로 해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좀 더 하반기에 그 지원 요건이나 내용을 좀 시켜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책 입안 단계고. 예. 자, 아이 키우다 보면 병원비나 또 어린이집 등 이제 보육 부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혜택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에서 5세 이하에게 전북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부담해온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24년부터는 이제 저희 그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집에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학 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차량 운행비 등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월 13만 8천 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면서 전국 최초로 무상 보육을 좀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많을수록 그 대접받고 아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대미샘 자연휴양림 아니면 어린이 창의체험관, 도소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같은 다자녀 가정 지원 혜택을 예전 24년부터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정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기준을 좀 완화했고요. 올해부터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군산이나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진료비하고 종합검진비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자녀 가정 육아용품 지원 사업 대상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올해부터죠. 25년부터니까요. 올해부터 진행된 얘기죠. 25년 내년이죠. 그러니까 며칠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함께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군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4년 12월 2일 날 체결을 했는데요. 동물원, 박물관, 과학관 등 공공시설과 시군이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 거주자뿐만 아니라 도내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라면 도내 어디서든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종 혜택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네요. 다자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이제 완화가 맞습니다. 됐고요. 자, 임대주택도 이제 저출생 대책에 포함이 돼 있던데, 자, 이 주택에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주택 마련 등의 비용 부담이 결혼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그렇죠.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전북형 반할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반할 주택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형 반할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혜택에 반하다라는 혜택에 반하는 아파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반할 아파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전주와 완주,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당 100세대 규모로 총 500세대를 단계별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혜택을 보면 입주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반값에 제공하고 반값. 거주 기간 동안 자녀를 낳으면 나머지 월 임대료는 전액 감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하고 청년에게 기존에 2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25년도부터는 신혼부부에는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청년은 3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25년 하반기에는 민간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싼 값에 장기 저리로 이제 지원해 준다는 거고. 자, 5개 지역은 어디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이제 3개 지역을 먼저 진행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이제 1개 시군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내 아까 얘기한 인구 감소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를 했는데요. 우선 3개 시군이 신청했고 그중에서 장수군이 최종적으로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기준은 보면 입주민들의 교육, 의료, 교통, 쇼핑, 행정 등 생활 편의성을 면밀히 고려했고요.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의 권원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개 지역은 먼저 선정을 했고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의 나머지 2개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에 25년 상반기에 시군 공모를 통해서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도에 공모를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7년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이 많은데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렇죠. 이 스드메 이제 결혼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이제 지원도 지금 이제 강구를 하고 계시다고.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최근 2024년에 저출산 고령 사유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요, 미혼 남녀 중에서 결혼 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사유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남녀 모두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75.5%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저희들 시군에서 보면 결혼 축하금이나 공공결혼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출생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면서 스드메, 그러니까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스드메 지원 사업은 도내 예비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부부당 1회 도내 업체에서 한정해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이제 올해 하반기 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해서 사회부장 협의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스드메 지원 사업이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고
결혼까지 이르는 데 도움이 되길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 자,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이런 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지원해 주는 만큼 또 그만큼 가격을 올려서 받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네. 지적도 있던데. 예,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 최근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출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다. 예. 24년 6월에 발표했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 분야 그 표준 약관을 마련하고 시드매 등 가격 정보에 대한 공개 강화와 불법 행위 감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어서 악용 사례는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 보면 올해 그 25년 1월부터는 높은 결혼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예. 주요 결혼식장,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대관료, 시드매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이 공정위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이 있습니다. 참 가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를 기준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있으며 예. 범정부 차원에서 업체의 가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는 결혼 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어서 악용되는 사례는 저희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예. 있습니다. 결혼 서비스법 네. 가격들을 다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올려받을 수 없다. 네.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저출생 문제는 사실 제도도 뒷받침이 돼야 하지만은 그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이런 그 분위기 전환을 좀 유도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분위기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도에서부터 이제 솔선해서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선도 10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예.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선은 이제 도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공적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전북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을 반영해서 법 예. 개정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채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예.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겠다.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 예. 그리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다자녀 그 공무원 보육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8세 이하 손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전국 최초로 손자녀 돌봄 시간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출산 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점 가점도 첫째 자녀 출산부 때부터 부여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난임 치료를 받거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 휴가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양하네요. 뭐 네. 승진의 가점까지 주고 여러 가지 아무튼 다채로운 어떤 이제 그 그래서 지원책들을 이제 그 공직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네. 이런 문화가 그럴 수 있겠네요. 민간에까지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산율을 혹시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를 좀 정한 그 수치가 있을까요? 이게 저출산 문제는 그 복잡한 경제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긴 호흡으로 풀어나가야 될 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정부에서도 23년 기준에서 0.72명인 합계 출산율을 30년까지 1.0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정부 기조에 맞춰서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육아,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 네, 그렇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TF팀이 운영되고 있지는 하지만은 보다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 정책이 꾸준히 이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상설 기구로 좀 이제 그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7월에는 24년 7월에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는 저출생 대응 TF를 운영해서 저출생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 1월부터는 인구 전담 부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청년 정책과가 이걸 전담을 했는데 이거를 인구 청년 정책과로 확대 개편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에 신설된 전북 연구원 내에 인구 청년 지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설을 했는데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도에서도
그 과를 확대 개편하고 전북 연구원의 선태도 네. 별도 신설해서 촘촘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